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제35대 정신건강지킴이 이명수입니다. 초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10년간 역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서울의 연세라이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받고 나서 느꼈던 것은 지난 20년 동안의 시간이었는데요. 20년 전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우리 서울센터 팀원들이랑 같이 처음 광역형 정신보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위기 개입팀도 시작을 했고 24시간 상담 전화도 시작을 했고 동시에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고민했던 시간도 생각이 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획됐던 블루터치 그 다음에 정신건강 지킴이 과거 20년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잊지 않고 중요한 20주년 기념이자 35대 지킴이로 유축해준 서울센터 관계자분들에게 또 감사의 감정도 떠올랐고 과거와 현재가 새록새록 생각났던 순간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건강을 지켜야 한다라는 알림이라는 역할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정신건강을 대신 지켜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방법은 있거든요. 쉽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어떤 심리적인 장벽에 가로막혀서 그 방법에 접근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할 때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알림이 역할이 지킴이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진료를 하던 분들이 자살로 사망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고 그 데미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꽤나 오래 갑니다. 자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머릿속으로 계속 과거를 재시뮬레이션하는 생각 그런 상황들도 좀 많이 있는데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면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사실 모든 일들이 그렇거든요. 그것이 완전한 과거형으로 끝나면 내가 시간이 앞으로 가고 동시에 내가 앞으로 간다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멀어지고 작아지고 이제 소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힘든 것은 뭐냐면 계속 그 과거가 나를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될 때 힘들어지는 것인데 그럼 그것을 하나의 과거로 이제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 거겠죠.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또 다른 현재에 적용을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에피소드를 과거형으로 남겨둘 수 있는 그런 기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료와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치료가 잘 되는 분들은 사실 꽤 많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울은 치료 가능하고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 그렇게 우울이라는 문제를 치료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한다라는 게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슬로건인데 치료는 하면 생각보다 잘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문제를 떠안고 이제 계속 힘들어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빨리 도움을 받으라라는 것이 이제 정신건강 지킴이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이라는 부분은 약간 달라요. 시간이라는 변수가 필요하고 상호 간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고 지속적인 우상향이 이루어지진 않고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는 그런 좌절의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신뢰의 힘에 기대어 결국 성장이라는 어떤 거대한 성과를 느끼게 될 때가 보람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쉽지 않은 만큼 그로부터 인해서 얻어지는 성취감은 매우 큽니다. 무력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력감은 무기력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무기력감은 해야 되는데 저만큼 가야 되는데 난 왜 여기 머물러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전형적인 우울의 무기력감이라고 한다면 무력감은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어쩌면 우리 사회가 해도 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집단 무력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한 명의 개인에게도
좀 적용이 된다면 힘을 내고 싶은 의지 자체가 아예 차단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신과 의사로서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조금씩 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좀 개인적인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것은 어떤 개인의 정신 병리적인 측면을 논한다기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린 할 수 있어 이런 좀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진짜 하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근거가 있는 긍정적 낙관주의적인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NS나 이런 것들이 긍정 바이러스를 이렇게 좀 전파시키는데 역할을 한다면 되게 좋은 쪽으로 될 수 있지만, 그 반대적인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무력 바이러스, 무력감의 바이러스가 자꾸 전파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좀 우려가 되고, 또 어떤 과도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갭, 공허함이라는 어떤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만연되어지면 곤란하겠다. SNS가 주는 어떤 역기능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바꾸자라는 것은 어렵고요. 감정을 어떻게 바꾸자라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내 마음대로 통제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면 하는 거고, 아무리 내가 죽고 싶은 충동이 들어도 안 하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싶어도 안 마시면 나는 절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그런 충동과 생각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이미 졌구나 라고 하면은 진 거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안 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의 룰, 게임의 법칙을 좀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 무기력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하기 싫더라도 하는 것, 그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에 내가 유일하게 들고 있는, 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흔히 제안하고 저 스스로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청소입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하신 분한테 집안 상태는 어때요? 라고 하면은 지저분해요, 개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청소를 권유를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치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0분씩 청소를 하라고 요청을 드려요. 그것은 가사노동의 의미로서의 청소가 아니고 행동 치료적인 관점에서의 청소예요. 이것은 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행동 치료인 것이죠. 상담 치료도 아니고 약물 치료도 아니고 행동 치료. 행동 치료는 굉장히 파워풀한 정신건강 증진 방법인데 동시에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치료자가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전적으로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30분 또는 1시간씩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운동을 얘기를 많이 하죠. 운동도 마찬가지로 행동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운동, 청소 등 특정 행동들을 루틴하게 실천하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켜나가는 가장 쉬운 실천 방법이라고 추천드립니다. 정신건강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서울시 블루터치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접속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25개 자치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일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프로이트라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일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꼭 이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는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인데, 일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들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삶의 스트레스 때문에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밸런스가 좀 깨질 수 있지만, 그것은 마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감기에 걸릴 수 있고 어떤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회복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늘 건강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일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너무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 문구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쩌면 무의식이라는 것을 탐구했던 선구자인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정신건강을 정의를 저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워딩으로 하는구나라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저희 병원 홈페이지의 대문 문구이기도 하고 늘 어디 가나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도 내원하신 분들이 내가 건강한 건가요? 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 일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건강한 건데 순간순간 밸런스가 깨져서 감기에 걸리거나 폐렴에 걸리거나 하는 것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것이지 그것은 그냥 치료하고 회복하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